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안내를 했듯이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 운동은 시험에 반드시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저에게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속으로 출발. 자, 우선 제가 좀 재밌게 한번 꾸며봤어요. 테마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봤는데 이게 이 집강소의 모습이거든요. 집강소의 모습인데 집강날이 억울하고 불에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강소라는 것이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학농민들의 자체 행정기구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를 관하는 사람을 집강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집강이 있는 곳이다 해서 집강소라고 불렀는데, 집강날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대변해주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만드는 동학농민의 자치 행정기구가 바로 집강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있었던 관청들 같은 경우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집강소가 크나큰 역할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강소. 폐정을 자신들의 힘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서 했던 일들 보시면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없애겠다. 그 다음에 정치경제제도의 개혁, 반봉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 요구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세력의 배격.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이 자꾸 이제 양국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농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쌀의 밀무역을 금지했던 것들, 그 다음에 역시 탐관오리와 탐악한 부호들을 색출해서 징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양인과 천민의 신분해방.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됐던, 집강소에서 폐지됐던. 자, 그 다음에 삼정 개혁하고요. 고리체라는 거에 이제 고리대로 했던 빚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을 무효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주의 소장료를 압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동학농민운동, 이 집강소에 했던 것들이 농민들이다 보니까 이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주의 소장료를 압수하고요. 반공령을 실시하고 일본으로부터 미국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집강소다. 짧게나마 있었습니다만 집강소가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농민들은 어떻게 해서 억울함을 풀었는가? 당시 농민의 소원 제기 방법이 있습니다. 격쟁이 있습니다. 임금이 지나갈 때 이게 이 징치고 이러는 것들 격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식적인 제도가 있었어요. 신문고가 있었고요. 근데 격쟁이나 신문고 두드리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현실 불가능한 거죠. 또 격정한 임금이 행차할 때, 임금이 저 시골까지 행차하겠어요? 안 하죠. 아니면 상급 기관에 제소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상급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소를 해봐야 벌을 받기 일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강소가 당시 농민들에게 크나큰 역할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발생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좀 종교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교조신원운동.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은 자기네들의 교조, 누굽니까? 최재우의 신원을,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어디에 모여서, 삼리에 모여서 이렇게 맨 처음에 집회를 합니다. 전라도 삼리에 모여서. 자, 그래서 이제 교조신원과 동학 탄압하지 말아 달라. 근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갑니다. 서울까지 올라가서 복합 상소를 해요. 네. 궁궐 앞에 앉아가지고 상소를 했습니다만 결국에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남 지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충청도 보은 지방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외양창의, 그래서 외놈들을 어떻게 하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농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들고 일어나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결국에 동학농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동학농민들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맨 처음에 교조신원운동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예,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부군수 조병갑 요 사람의 탐악이 있어요. 탐악. 만세보라는 저수지를 지었죠. 예, 농민들을 위해서 저수를 짓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만세보 저수 짓고 농민들 그 데려다가 일 시키고 근데 이 물세를 받더라라는 겁니다. 물세를.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 만세보입니다. 만세보 저수지. 자, 물세를 받더라. 그래서 조병각의 탐악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북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이 습격을 할 때에 사발통문을 돌렸다라는 거죠. 여기 사발통문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 사발 그릇이죠. 그릇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 사발통문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냐면은 이 사발통문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단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발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주도자인지 알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부관할을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병갑이를 해임시키고 새로운 군수가 왔습니다. 새로운 군수가 딱 왔는데 이 군수가 이제 좀 잘 이야기를 해서 동학농민군들이 자진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것을 조사하려고 내려왔던 관리인 안핵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관리가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려요. 얘가 오히려 조사는 안 하고 농민들을 탄압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봉중,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보국, 안민, 제폭, 구민. 자,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폭정해서 우리 백성들을 구한다 해가지고 동학농민군들이 백산에 집결합니다. 이 백산 집결이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백산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백산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군과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황토현 전투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의 제일 으뜸 도시인 어디 전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 꼭 알아두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황룡촌 전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정부가 깜짝 놀랍니다. 정부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정부가 역시 우리는 누구한테 청나라한테 원병을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청나라 군대만 들어와요. 텐진 조약의 내용에 의해서 일본 군대도 자동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본군의 인천 상륙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한편으로 군대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전주로 내려와서 동학농민군을 달래줍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이 있어요. 잘 달래줍니다. 자, 여기에서 청일 양국의 군대 철수와 패정 개혁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요.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 이제 일본 군대 이제 철수하십시오. 패전 개혁에 합의를 해요. 그러면서 동학농민군들도 해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동학농민군들이 여기에서 집강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집강소 설치하게 아까 나왔던 그 집강소 해산을 하면서 그냥 해산한 것이 아니라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면서 이 실질적으로 전라도의 전체 모든 행정 업무를 집강소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패정 개혁안 12개조를 실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전라도 삼례에서 맨 처음에 집회를 했었죠. 그다음에 서울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보은이 여기 요 정도 있어요. 충청북도 보은이 한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중간 지점 이렇게 딱 위치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전체에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더라라는 것까지 지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패정개혁안 12개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그 다음에 탐관오의 죄상을 조사해 징벌한다. 횡포한 포를 엄중히 처벌한다.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 신분제 없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종의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은 없앤다. 자, 이것이 평양갓이에요.
이 평양갓을 없앤다. 이걸 쓰다 보니까 이 갓만 쓰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천민으로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앤다. 그 다음에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재혼을 허용한다. 그리고 무명의 잡다한 세금은 일절 거주지 않는다. 관리 채용 시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외와 통하는 자를 엄중히 징벌한다. 공채, 사채 모두의 기왕의 것은 무효한다. 즉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토지는 균등하게 나누어 경정한다. 토지 균등 분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동학농민이 폐정계약한 12개조 가운데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바로 신분제를 없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토지 균등 분배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개혁에는 이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은 없어요. 세금 제도에 대한 개혁은 있는데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은 바로 여기에서 실시를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차 봉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왜 2차 봉기를 하느냐? 정부가 청일 양군의 철병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전주 화약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거절을 해버려요.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하면서 오히려 궁궐을 점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정부를 협박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전주 화약 후에 정부가 그래 자체적으로 우리도 좀 뭔가 개혁을 하자. 자체적인 개혁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정청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정청을 일본 애들이 폐지를 하고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가보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보개혁은 이 군국기무처의 수장이 김홍집이 되는데 이 사람을 수장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보개혁, 즉 일본의 강요로 인해서 개혁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 과정들을 딱 동학농민군들이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뭉치자. 다시 뭉치자.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때에 남접과 북접이 같이 모인다라는 거죠. 자, 1차 봉기 때는 여러분들 남접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이라는 것이 동학농민군들의 어떤 그 조직인데, 즉 북쪽 서울 경기 이쪽을 북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삼남지방을 남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남접 전봉중 중심의 남봉이 아니라 남접과 그 다음에 북접 손병희 선생님 중심의 북접이 이렇게 연합부대가 결성에 합의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같이 모이는 거는 2차 봉기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서울로 북상하던 중에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을 만나가지고 장렬하게 패배를 하더라라는 거죠. 우금치 치를 떨면서 동학농민군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에 전봉중, 김계남, 손아중 등이 체포되고 처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2차 봉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우금치, 공주에 있는 이 우금치 여기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분들은 이제 내부에 숨어 있던 내부자의 고발에 의해서 체포를 돼가지고 서울로 압송당하는 전봉준, 녹두 장군이라고 그러죠. 녹두 장군 전봉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운동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의의와 영향,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일단 반봉건, 국내적으로는 반봉건,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했던 또 영향으로는 또 어떤 영향을 들 수가 있습니까? 가보개혁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일본의 강요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부대, 일본 부대가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철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이 경쟁이 치열화가 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이들에 의해서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천도교라는 3.1운동을 주축을 이끌었던 천도교라는 그런 종교로 더욱 발전하게 되고요. 또 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또 의병 활동에 열심히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이들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